자, 2학기 강의는요. 2학기 강의 전자기하기 제목은 전자기학. 내가 여러분들 이 칠판을 안 가리려고 노력해도 가려질 때가 있어요. 뒷꼭지 자랑하려고. 자, 전자기학 2예요. 전자기학 2.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를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는지가 중요해서 전자기학 1하고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 전자기학 2 여기 있었으니까 전자기학 1에 대해서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전자기학 1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왔으면 전자기학 2는 아주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전자기학 2는. 그래서 전자기학 1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전기장이라는 거예요. 정전기장. 그러니까 정전기장은 뭔가 하면 고정된 전하, 전하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이고, 그래서 이 고정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 내에서 뭔가 하면 이제 요거를 근원전하라 그래요. 그죠? 근원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간에 이 전기장 내의 시험 전하가 어떻게 힘을 받는지,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것이 기본 내용이에요. 기본 내용.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죠? 그럼 어디엔가 여기에 이렇게 QS라고 우리가 했어요. 단위는 전하량이니까 쿨롱의 단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기바람을 내고 있어요. 전기바람을. 근데 전기바람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의 전하인 경우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 형태로 전기바람을 내고 있어요. 전기바람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방사 방향의 전개 강도라고 했어요. 전개 강도. 기호로는 E 벡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볼트 퍼 메타의 단위가 되도록인데, 원래는 뉴턴 퍼 쿨롱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음에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QS가 있는 거로 안으로 이렇게 당겨 들어오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든 어떻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향하든지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같은 것을 통칭해서 방사 방향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1학기에는 전기장인데 방사 방향을 다룰 때는 좀 쉬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이게 바람을 내고 있는데 요 어디엔가에 QT라고 하는 시험 전하가 있으면 얘가 받는 힘을 계산하는 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힘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요 지점에 있는 전하가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가 최종 우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또 전하량의 변화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전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전하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인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방사 방향의 전개 강도예요. 전개 강도. 그런데 미리 얘기하면 전자기학 2에서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자기장이라는 것을 다룰 거예요. 정자기장이에요. 정자기장. 그럼 여기는 이제 정전기장은 이렇게 썼지만 이걸 조금 더 변형하면 뭔가 하면 고정전하들, 또는 이렇게 할까요? 전하들 상호 간의 작용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이름을 일부러 붙이기를 정전기적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했어요. 그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복습을 해주긴 할 건데, 여기 오늘은 지금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뭘 다룰 건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전기장 쪽은 주로 어디에 응용이 많이 해요? 우리가 이 배울 때 회사에 면접 가서, 또는 내가 대학원 진학해서, 또는 뭔가를 창의적인 일을 하든지 업무 수행을 할 때
응용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그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응용이 어딘 걸 늘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장은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정전기장은 어느 쪽에 관계되는가 하면 전자소자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실감이 나는 것은 반도체 소자예요. 반도체 소자. 그 중에서도 여기 정전기장이 이용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 이제 메모리 소자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요 정전기장이 적용되는 그 소자예요. 메모리는 DRAM도 있고 그죠? DRAM도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도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이제 여기다 쓰는 것은 또 가장 최소한만 적어요. 나중에 더 깊숙하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거에 시스템 LSI라고 얘기하는 그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센서 이 모든 게 대체로 정전기장을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것은 또 이제 반도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거지. 이제 이걸 생각하면 정전기장은 내가 반도체 소자만 할 거면 정전기장만 잘 알면 이면 좋기도 하지만 정전기장은 알아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정전기장. 근데 이 정자기장은 뭔가 하면요. 여기하고 비슷하게 쓰면 정자기장은 고정된 전류 도선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뭐 여기 앞에 전류가 반복되지 않아요. 고정된 도선에 흐르는 전류 도선 상호간의 좀 말이 그렇다 그죠?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 정자기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근원 전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Q라고 얘기하는 것이 근원 전하고 QT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전하 영향을 받는 건데 얘나 얘나 다 쿨롱의 단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전류라는 것은요. 전류 I가 근원전류가 여기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근원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전류 도선이 있을 거예요. 시험전류 도선. 근데 내가 지금 현재는 전류만 얘기하고 있어. 도선이라는 걸 하면 조금 더 표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근원전류가 있고 시험전류가 있는데 얘도 암페어의 단위고 얘도 암페어의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페어라는 것은 뭔가 하면 1암페어다 그죠? 1암페어는 어떤가 하면 1초 동안에 1쿨롱의 변화가 있든지 이동을 하면 그게 1암페어란 말이에요. 뭘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하가 이동하는 현상이 전류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전하가 고정된 전하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장은 뭘 얘기하는 거다? 전류 도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이동 전하들 간의 상호작용 같은 거예요. 작용.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다고 한정시켜 놓은 거고 얘는 이동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도 일정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경로도 딱 정해 있는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자기장이에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하고 독립적이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얘하고는 전하가 움직이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하고는 사촌이든지 형제간이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걸 한 다음에 얘는 고정된 전류 도선인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장이 시변 전기장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장 그러니까 정전기장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E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전기 강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요게 정전기장인 거예요. 그러면 정자기장은 뭔가는 이제 정자기장에서는 전류도선 상호 간의 작용을 다루는데 이 전하는 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류 도선은 선이란 말이에요. 1차원. 얘는 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사 방향으로 해석하면 다 해결되는데 얘는 도선이라서 점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방향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방사 방향 대신에 여기는 회전 방향의 자개 강도를 정해요. 자개 강도. 그럼 여기 조금 더 가서 얘는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면 H벡터라는 것을 써요. H벡터. 기호는 자개 강도라 그러는데 여기는 단위가 볼트 퍼 미터인데요. 여긴 단위가 뭔가 하면 암페어 퍼 미터예요. 벌써 이렇게 좀 규칙성이 보이죠. 얘는 볼트 퍼 미터의 단위를 가지고 얘는 암페어 퍼 미터의 단위를 가지는 거니까 이제 다른 걸 더 적어야 더 그렇게 보일 텐데 볼트 퍼 미터, 암페어 퍼 미터 상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볼트를 암페어로 바꾸면 되겠네? 이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갈까? 그럼 여기에 전개강도 말고 전속 밀도라고 여러분들이 한 것이 있든 전속 밀도든지 나는 전속 밀도 대신에 뭘 썼냐면 등가 전하 밀도를 썼어요. 등가가 아니고 등가. 네, 발음이 그래요. 태생이 그래서 등가 전하 밀도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제 혹이라도 오늘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떠오르지 않으면 나 복습을 해야 되겠네. 내가 빨리빨리 캐치하도록 기초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네. 해야 되는 거예요. 등가 전하 밀도는 T벡터라고 이렇게 썼고요. 얘는 단위가 쿨롱 퍼 메타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단위 면적당의 전하 밀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로 1m, 세로 1m로 환산했을 때 거기 전하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는가 같이 본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같은 의미로 여기도 뭐를 하나 정하게 될 건가 하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을 정할 거예요. 자속 밀도. 얘는 B벡터라는 기호를 써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 자기장에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 모르면 오케이.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 개괄해서 비교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요게 대칭성을 생각해서 따르면 편하겠다 하고 느끼라고 지금 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자속 밀도를 기호를 P벡터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P예요. 기호가. 얘는 단위가 어떻게 생기냐면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라는 단위를 쓸 거예요. 여기는 뭐였어요?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이었고 여기는 웨버 퍼 메타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쿨롱은 어떤 단위를 가지는가 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쿨롱은 페르트하고 볼트하고 곱하면 얘가 쿨롱의 단위예요. 쿨롱의 단위. 그러면 여기 웨버의 단위는 어떤가 하면 웨버라고 얘기하는 요 단위는요. 어떤 단위인가 하면 얘는 헨리 곱하기 암페어의 단위가 요게 웨버의 단위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또 뭐라고도 불러요? 요 단위를 뭐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불러요? 테슬라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 타고 다니는 사람 있죠? 어쨌든 전자기장 현상을 이용해서 가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요. 자, 그래서 그러면 볼트 퍼 미터, 암페어 퍼 미터 있듯이 쿨롱 퍼 미터의 제곱하고 암페어 퍼 미터의 제곱이 혈혈 딱딱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쉬워지겠네? 염두에 두면 돼요. 그 대신에 이건 어떻다? 방사 방향이에요. 얘도 방사 방향이야. 왜 방사 방향인가 하면 여기 T하고 E하고의 관계가 D벡터는 E벡터에다 뭐를 곱해주면 되는가 하면 요전상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라서 얘가 방사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이것도 벡터가 당연히 방사 방향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B벡터하고 H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B벡터의 R은 H벡터하고 비례하는데 뮤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성계수를. 그러면 뭘 거예요? 얘가 회전 방향이면 얘도 당연히 어떨 거예요? 회전 방향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도선이든지 전류가 흐르는 게 면이라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나타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좀만 그리면 이거 잠깐 내가 비끼고 지울게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자기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서 X축, Y축,
G축이 있어요. 이거하고 유사한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도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IS가 흐르는 거예요. 근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만드냐면 이제 여러분들 책에 보면 막 회전 형태로 뭔가를 그리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 도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지형으로 회전하는 형태로 H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H 벡터. H 벡터. 그럼 여기에 도선이 테스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여기 IT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가 하면 얘하고 여기 테스트 차지하고 상호작용을 보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뭔가 하면 얘가 밀어내든지 땡겨오는 형태로 작용해요. 밀어내든지 땡겨오든지. 어떨 때 밀어내요? 전하가 같은 부호일 때, 그죠? 전하가 다른 부호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밀거나 당기든가 하는데 최종적으로 실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인가 하면 인력이든지 이 전하 상호간의 인력이든지 반발력의 형태로 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선 꺼서 이걸 밀어내든지 당겨오든지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인력 또는 반발력이에요. 그래서 방사 방향으로 정리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자기장의 경우에는 얘가 H벡터를 만드는데 여기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가 힘을 받아요. 요 조각을 조그마한 조각을 하나 자르고 여기 조그마한 조각을 자른다 그러면 요 조각 전류가 흐르는 조각이 여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하면 얘를 밀어내거나 당겨오는 힘이에요. 이것도 전류 도선끼리 상호작용하는 것도 어떤 힘인가 하면 인력 또는 반발력이에요. 반발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회전 방향으로 자기 강도를 정해놨지만 실제로 이 도선 간에 작용하는 결과는 어떻다? 결과는 여전히 밀거나 당기는 거예요. 이 도선의 형태로 1차원으로 이게 형태로 점이 아니라서 부득이하게 이 회전 방향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그래서 자기장이 회전 방향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떻다? 밀거나 당기는 인력이나 반발력이에요. 자,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 칠판 좀 지워냈네. 그래도 안 되네. 그냥 이렇게 가봅시다. 자, 그러면 1학기엔 주로 뭐 했냐면 1학기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좌표계 하고요. 좌표계를 한 이유가 벡터를 다루기 위해서였어요. 3차원 공간에서 다루는 것 때문에 벡터를 1학기 초반에 거의 한 달간은 벡터하고 좌표계를 형성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전기장 쪽에서는 1학기에서 배운 것은 이 벡터가 방사 방향이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림 한 번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X축.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써봐야 돼. 나랑 같이. 물론 화면으로 송출되는 퀄리티가 안 좋아서 좀 필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기 Y축이고 여기 G축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요. 여기에 QS가 있어요. 근데 QS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분산 전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조그마한 조각을 염두에 두면 얘가 DQS라고 하면 요 DQS가 뭘 만드는가 하면 DE 벡터라는 것을 만들어요. 어디에? 내가 관측점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게 DE 벡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D 벡터. 그런데 요 D 벡터는 뭐가? 요 전체 QS 중에서 일부가 만드는 요게 DE니까 요 조각도 있고 요 조각도 있고 이 조각도 있으니까 요게 있는 위치를 R 벡터의 프라임이라고 붙일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그죠? 여러분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긴장할 거라서 DE가 R 벡터도 관련되지만 R 벡터의 프라임도 관련되는 거라서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면 D 벡터를 계산했더니 내가 관측점이 어딘지 R도 관계되고 이 전기장을 만드는 조각 전하량 QS가 DQS가 어디 있는지에 해당하는 R 프라임도 관련되는 거라서
그럼 R하고 R 프라임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것이 R 벡터의 프라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R 벡터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관측점 벡터가 위치가 R 벡터고 근원 전하가 있는 위치가 R 프라임이에요. R 프라임. 그러면 이 밀거나 당기는 건 어느 방향인가 하면 여기 있는 요거하고 나라는 방향이에요. 그죠? 요 벡터를 뭐라고 정했냐면 R 벡터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향하는 거. 어디서? R 프라임이 있는 요 점에서 관측점으로 향하는 거. 그래서 계산했더니 요 DE는 늘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면 여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요 전하량이 얼마나 켠지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하면 요 R 벡터하고 나라는 방향이에요. R 벡터가 하고 나라는 방향의 단위 벡터를 AR이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비례 상수를 찾아왔더니 4파이 입실론 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요 AR이라는 게 방사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사 방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방사는 라디에이팅이라는 거예요. 뿜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양의 전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뿜어져 나가는, 관측점이 여기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고, 관측점이 여기가 되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게 R 벡터예요. 그럼 이제 전체 E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 벡터는 요 관측점에서 요 조각 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은 요 DE 벡터를, D 벡터 R 벡터 프라임을 해당하는 것을 근원 전하가 있는 R 벡터 프라임에 대해서 다 적분해주면 요게 요 전체가 만드는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벡터 오퍼레이션은 뭐만 있으면 되냐면 R 벡터라는 것이 R 벡터에서 R 벡터 프라임을 빼는 요 과정만 알면 거의 무리 없이 됐어요. 무리 없이. 그 대신에 이제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했는데 요게 필요한데 그래서 좌표 변환도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어요. 뒤에 가서는 했지만. 그래서 주로 직각 좌표계 가지고 하든지 또는 구좌표계를 주로 썼어요. 직각 좌표계나 구좌표계. 혹시라도 나랑 같이 안 했던 했던 사람들은 용어도 조금 다르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걸로 빨리 적응하세요. 이제 주로 직각 좌표계나 구좌표계 썼어요. 물론 원통 좌표계도 썼어요. 원통 좌표계를 쓴 거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원통 좌표계.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 얘가 방사방향 전기장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어요. 별 무리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나 우리가 뭐만 필요하다? 벡터의 합하고 뺄셈 하는 것만 하면 별 무리 없었어요. 근데 조금 더 가서 가우스 법칙을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인티그럴에 d 벡터에 ds 벡터에 요걸 클로스드 인티그럴을 하면 얘가 총 전하량이 되는데 내가 이거는 그냥 이제 오늘 강의를 핵심만 전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이버전스라는 것을 정의해가지고 했더니 요 적분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다이버전스 D 벡터 이꼴 로 V 쿨롱포 메타의 삼성이 돼서 요게 가우스의 법칙이었고 요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 정리를 써서 만든 포화송 방정식이었어요. 요거는 가우스의 법칙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면 되는가 하면 요 벡터의 뺄셈하고 다이버전스만 알면 됐어요. 다이버전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3분 이내에 끝낼게요. 그러면 자기장은 이제 여기다가 다 아주 나중에 배울 거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교수님이 지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북한산에 가는데 형제봉까지 가는데 뭐 어디 가면 형제봉에 가면 뭐가 있어서 형제봉이라는 데를 왜 가는지 아니면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10연 전기장하고 10연 자기장은 나중에 다시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제 자기장 중에서는 정자기장 여기 하던 정자기장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회전 방향의 자기 강도라서 이제 다 설명하는 건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정자기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회전 방향이죠. 회전 방향 자기 강도인데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좌표가 이렇게 있으면 X축, Y축, G축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도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전류가 그러면 요 작은 조각이 요게 만드는 요 작은 조각이 이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해서 만드는 요 자기장을 DH 벡터라고 하면 얘는 여기 관측점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요 전류 조각이 있는 요 R 벡터 프라임에도 당연히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지점에서 R 벡터하고 R 벡터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값은 또 미리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려워할까봐 해야 되는 거인데 지금은 잘 몰라도 교수님이 오늘은 전체 그냥 이렇게 해주느라고 자세히 설명 안 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해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계산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회전 방향 자기 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전 방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수식을 쓰면 이래요. 봤더니 얘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자기 강도가.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도 비례해.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조각의 길이에도 비례해요. 길이에도 요게 위치가 있는 R 벡터의 프라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지점에서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 전류 도선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전하는 방향을 찾아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 프로덕트 하기를 요렇게 가는 벡터에 요게 R 벡터라고 정했어요. 여기 같이 요게 크로스에 AR 요렇게 해야지 회전 방향이 늘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어떻다? 요 조각하고 요 조각 여기 전류 도선 조각이 요렇게 테스트 커런트가 흐르는 게 있으면 얘가 얘를 밀든지 땡겨오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AR만 빼오면 되는데 얘는 뭔가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DL 벡터라는 조각하고 크로스 프로덕트하는 AR 벡터라는 크로스 프로덕트도 써야 되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 그래서 벡터의 곱도 알아야 되는데 이 회전 방향은 어떤 걸 가지고 다루는 게 좀 더 편한가 하면 대체로 원통 좌표계가 편해요. 원통 좌표계가 편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원통 좌표계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봤듯이 이 조각이 만드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 전체가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해 오려면 H 벡터는 요 DH 벡터를 R 벡터의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을 근원 전류의 조각에 해당하는 것을 다 합쳐와야 돼요. 합쳐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한테 1학기에 내가 강조하기를 덧셈을 하거나 벡터를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 좌표를 변환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변환한다? 내가 지금 원통 좌표계로 하고 있지만 이게 적분이라는 게 뭐예요? 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요것도 곱하는 것도 있어서 반드시 직각좌표계로 변환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직각좌표계 변환하는 거. 그래서 여기 전기장 쪽이 좀 더 쉬웠어요. 근데 자기장 쪽은 지금 얘기한 대로 벡터의 곱도 필요하고 또 원통좌표계로 다루던 것을 직각좌표계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덧셈 뺄셈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더 복잡해 보여요. 그래도 잊지 말 것은 뭔가 하면 비록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회전 방향으로 정하고 또 이게 그 회전 방향을 벡터로 계산하면 이런 형태의 벡터 곱으로 표시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떤 거다? 전류 도선끼리 여전히 밀어내거나 당기는 힘을 다루느라고 그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복잡해졌지만 자기장은 필요한 게 좌표계, 원통 좌표계하고 직각 좌표계 변환하는 거, 벡터의 곱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참고로 가르쳐 줄게요. 어느 페이지를 가지고 노트에 메모를 해가지고 오든지 하냐면 내 교재 중심으로 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다른 책엔 이렇게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28쪽에 보면은 필요한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어. 뭔가 하면 원통 좌표계하고 직각 좌표계를 변환하는 거에 관련되는 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인가 하면 30쪽에도 있어요. 30쪽, 28쪽, 30쪽을 다 봐야 돼. 원통 좌표계, 직각 좌표계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가 하면 54쪽에도 봐야 돼. 요거는 좌표 변환이고요. 요건 좌표계 변환이고, 얘는 벡터 물리량의 변환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반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 자세해서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 오늘.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 중심으로 나중에 지나고 나서도 충분히 잘하고, 지금 배우는 것이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진 않아도 돼. 근데 이게 진짜 부담스러우면 반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녹화를 마치고 몇 가지 부탁을 할게요.